코로나19 경제 충격 가운데서도 우려를 뚫고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던 글로벌 증시가 지난주 후반 주춤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준의 FOMC 이후로 급격히 위축됐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상승하긴 했지만 일부 낙폭을 회복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매일같이 오르던 상승세를 이어가진 못했죠.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등장하는 가운데 증시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 뉴욕은 아직은 일요일이어서 장이 열리질 않았으니까 제일 최근 장은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마쳤던 금요일장인데 여기서는 1%대로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그 전날 폭락에 대한 그냥 기술적인 반작용이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시장 지금 그 미국 분석가에서는 이게 거품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뭐 바로 연준이 발표하기 전에 다우와 S&P는 2020년 1월 수준까지 회복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스다크는 아예 그 금년 최대 가격을 기록했거든요. 만 선을 넘었죠. 예. 그래가지고선 지금 그 미국 상황이 진짜 이렇게 좋으냐 그런 의문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데 연준이 갑자기 침체가 예상보다 오래 갈 거다. 뭐 예상보다 오래 가는 것도 아니죠. 웬만한 경제 분석가들이나 금융계 밖에 있는 경제학자들 그리고 연준도 계속 이 침체는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뭐 놀라운 일도 아닌데 그냥 연준이 그렇게 발표하고 2022년까지 금리가 아마 0%될 거다 그렇게 발표했더니 그냥 갑자기 그 시장이 이제 떨어졌는데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좀 그 유동성이 굉장히 연준이 많이 넣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도 상당히 좀 개인적인 투자자들이 많이 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좀 올라갈 여지가 있다 생각해가지고선 좀 반등은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아무래도 좀 이게 좀 어떤 확고한 그 경제적 그 펀더멘털에서 나오는 회복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할까요?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면이 더 큰 것 같으니까 좀 오르락 내리락이 좀 상당히 다음 몇 달 동안은 심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부양책을 거론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봤을 때 2,400조 원을 투입하길 원한다. 이렇게 이제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까지 미국 의회가 푼 돈을 다 집계해 보니까 3,370조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이제 6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 되는 건데 6천조 원이죠. 6천조 원에 가까운 돈이 되는 건데 이렇게 돈을 부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그 달러로 환산하면 이게 한 5조 달러 되고 그러면은 그 2019년 GDP의 한 23%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그 정부가 그렇게 많은 돈을 퍼부면서 또 연준이 그만큼 많이 유동성을 이제 늘면서 그러면서 그 정부하고 연준 가지고 지금 경제가 굴러간다고 봐도 그렇게 무리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독감에서 특히 셧다운하고 락다운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도 수요가 너무 죽을 거고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뭐 거래하기가 좀 어렵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선 상당히 그 경기가 침체됐을 건데 그래도 이렇게 그 강력한 그 확장 정책을 해가지고선 그래도 경제가 너무 처지는 것은 지금 막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아무래도 좀 미지수죠. 지금 학계에서도 여기에 대한 그 논란이 상당히 심합니다. 네. 그 소위 MMT, Modern Monetary Theory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하고 네. 조금 더 전통적인 특히 보수계 그 경제학자들은 이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나중에 그 문제가 생길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파가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정책이 우리가 과거에 사용하지 않았던 정책들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인 예, 셈이네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실험을 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이게 실험이니까 어떻게 나온다 그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지만은 전통적인 경제학으로 본다면은 뭐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 셈이고 아마 그 전쟁이나
아니면은 대공황 때를 제외하면은 이렇게 돈을 많이 쓴 적이 미국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세계 경제 전망을 하면서 미국의 실물 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규모 돈풀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부진하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일자리 지표가 여전히 좀 좋지 않죠. 예, 4월의 실업률이 14.7%지만 이게 설문조사의 실수로 아마 19%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 아예 정부 통계국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5월은 그래도 조금 더 낮았다고 합니다. 13.3%지만 실제로는 한 16% 수준이다. 예. 그렇게 해서 주식 시장이 이렇게 그 예상보다 20%다 넘을 걸로 생각했고 저도 20% 넘을 걸로 생각했는데 예. 그런데 뭐 13 내지 16% 됐다는 거는 그만큼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거거든요. 한 250 일자리가 250만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하는데 예. 그래가지고선 좀 너무나 좀 주식시장이 조금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긴 하는데 그래도 이 13 내지 16% 실업률을 보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사상 최대입니다. 그리고 연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석처에서도 이렇게 높은 뭐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10% 정도의 실업률이 최소화도 내년까지는 갈 것 같다. 네. 내년에 2분기 뭐 낙관적이면 내년에 한 2분기, 그 다음에 좀 비관적인 적은 내년에 한 4분기까지 갈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금융계 밖에 있는 분석가들은 거의 다 이게 장기적으로 침체가 갈 거라고 지금 다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과 비슷한 흐름이기는 합니다만 앞서 이 교수님께서 그 미국의 개인 투자자 언급을 하셨는데 아마 우리나라는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금요일에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뭐 2% 정도 떨어지긴 했는데 그 바로 직전 아침 새벽에 다우지수가 7% 가까이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꽤나 방어를 잘 해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래도 좀 안정되는 코스피가 안정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지는데 대표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개미들이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는 이렇게 시장이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지금 살 기회다. 97년, 98년 그 외환 위기에도 어느 정도 봤고, 다만 그때는 시간이 훨씬 더 회복되려면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주식 시장이 크게 떨어진 다음에 다시 회복을 했다.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기 때 주식 시장이 크게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뭐 한 6개월 내지 1년 지나니까 다시 올라가더라. 그래가지고선 이것을 다시 한번 사는 기회로 보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계속 뉴스에서 많이 나오지만은 지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통해 가지고선 부동산으로 돈을 빠지는 거 상당히 많이 막아놨으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주식시장밖에 갈 데가 없는 거죠. 내가 좀 어느 정도 높은 수익을 벌겠다면은 거의 주식시장밖에는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 이제 부동산에서 증시 쪽으로 유동성이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서 관측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선주를 많이 사들이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가는 게 뭐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예. 부동산 시장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렇지만은 꼭 우선주에 들어가서 우선주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바람직한가?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회의적인 면이 좀 투자자 있습니다. 입장에서도 위험성이 좀 높죠. 위험성이 지금 만약 6개월 내지 18개월 안에 이 돈이 필요한 분들은 아마 아까 얘기했지만은 주식시장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고조가 심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경제 바탕 펀더멘털이 너무나 좋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간다면 그것은 뭐 유동성의 관계 그리고 기대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또 거품의 요소까지 좀 있는 것 같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조가 상당히 심할 것 같기 때문에 뭐 내가 여기에 뭐 3년 내지 5년 동안 돈을 집어넣는다면은 그러면은 올라갈 게 확실하지만은 예. 그렇지만은 단기적으로 돈이 필요하시다면은 이건 상당히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단기적인 상승 흐름은 다소 좀 왜곡됐다라고 왜곡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유동성이 지금 하도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좀 개인 투자자들한테 조금 미안한 말일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우리가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의를 본다면 순수하게 기대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오늘 주식을 사서 내일 팔겠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오늘 가격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어떤 펀더멘털은 전혀 관계가 없이 기대만을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게 그 거품인데 지금 경제 펀더멘털을 보면은 그렇게 좋을 게 없거든요. 예. 특히 그 코로나 독감 전에도 좀 거품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여기저기서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 상태가 코로나 독감 이전보다 더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다면은 지금 코로나 독감 상태에 돌아왔다는 것은 좀 과잉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여기 거품적인 요소가 크다면은 그 기대에 따라서 주식 가격이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동향을 좀 보면 뭐 지난달에는 4월이었나요? 뭐 역대 최장 매도 기록을 연속으로 세우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다시 샀다 팔았다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4거래일 연속 팔았더라고요. 그리고 4거래일 연속해서 매도 규모가 매일매일 늘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의 최근 코스피에 대한 매도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코로나 독감 좀 잘 헤쳐나간다고 해도 지금 수출 문제가 상당히 좀 어둡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2분기, 3분기, 4분기에 우리나라 그 기업 실적이 그렇게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그 문제 때문에 좀 나가는 면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국제 금융 시장이 좀 불안하다면은 그러면은 안전 자산을 찾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투자가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흔히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외국 자본이 그렇게 쉽게 나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불안하면은 일단 빼고 보자.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좀 그 국제 그 금융 시장도 조금 좀 불안하니까 뭐 거품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빼서 안전자산을 놓고 보자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증시가 최근 혼조 양상을 뭐 전반적으로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마 베이징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중국 증시도 좀 흔들리는 흐름을 보이게 될 것 같은데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또 조금 하락하다 보니까 처음에 폭락했을 때 타이밍을 놓쳤던 개인 투자자들이 나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투자 조언을 좀 해보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 시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도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독감 그 사례가 아직 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완전히 안전화된 상태가 아니고 코로나 독감이 지금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지금 모르는 상태고 하여튼 불안정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확실성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예. 아까 얘기했지만은 6개월 내지 18개월 동안에 내가 필요한 돈이라면은 저는 그 주식 시장보다는 좀 다른데 그 생각을 하겠는데 만약 3년 내지 5년 동안 여기에 그냥 넣어도 된다. 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불안하지만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갈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돈을 주식시장에 넣을 수 있다면은 그러면 생각해 볼 만하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면은 그러면 다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충고드리고 싶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